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10월 23일 드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LA 레이커스를 말 그대로 압도하며 시즌 첫 승 신고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며 우승 후보로 분류되는 레이커스에게 지난 플레이오프의 아픈 기억을 다시 선사하는 데 성공했네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단연 크리스 폴로 NBA 역사상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진기한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은 오늘 경기 직전까지 개인 통산 19,993점과 1,28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7점만 더 넣을 경우 통산 2만 득점과 1만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1쿼터 무득점에 그치며 잠잠했지만 2쿼터에만 11점을 올리는 맹활약과 함께 해당 기록을 달성한 후부터는 스테이플스 센터를 지배하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막판에 집중력을 선보이긴 했으나 2쿼터부터 어수선한 경기력과 함께 자멸해버린 레이커스 선수단을 상대로 무료 농구교실을 선사하는 포인트 가세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유투 10개를 획득해 모두 적중시킨 건 보너스로 역대 최초의 2만 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폴이 노릴 다음 기록은 마크 잭슨의 누적 어시스트 기록을 제치는 겁니다. 현재 잭슨과는 35개 차를 두고 있고 3위인 내쉬의 기록이 잭슨과 단 1개 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 내로 역대 누적 어시스트 단독 3위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폴의 활약과 더불어 현 시대가 요구하는 포워드의 정석을 보여준 미카엘 브리지스,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빈 부커까지 32점의 리드를 10점까지 추격하는 걸 허용한 부분만 제외한다면 좋은 경기를 펼친 피닉스는 내일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백투백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브래들리 빌, 하치무라 루이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고 시즌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터너가 40득점과 함께 커리어 최고의 경기라고 해도 무방한 놀라운 경기를 선보이며 팀을 이끌긴 했지만 이런 터너의 활약도 워싱턴의 스펜서 디니디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접전 승부가 펼쳐진 4쿼터 마지막 5분, 평소 같으면 빌이 전면에 나서 공격을 지휘했겠지만 오늘 이 역할을 맡은 선수는 디니디였고 그 막중한 역할을 맡은 디니디는 해당 구간에서 팀의 전체 득점인 8점을 모두 책임지며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연장 시작과 함께 0대6 리드를 허용한 워싱턴은 이 상황에서도 디니디의 추격 3점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비록 첫 경기에선 주춤한 모습을 보인 디니디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에서 완벽하게 복귀했음을 알렸습니다. 디니디와 더불어 팀을 옮기고 A급 스트레치 4번으로 활약 중인 카일 쿠즈마, 벤치 에이스 몬트레즈 헤럴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워싱턴은 26일 디니디의 친정팀인 브루클린 네츠를 만나게 됩니다. 시카고 불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과장못해서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는 오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상대로 단 한 차례도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 완승을 거두며 시즌 2연승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론조 볼이 시카고 데뷔 이후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구단이 찾던 포인트 가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고 점점 물이 올라오고 있는 더마드로장과 핵심 벤치 자원 알렉스 카루소와 자본테 그린 등등 니콜라 부세비치의 폼만 올라오며 더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죠. 한 명 빼먹었죠. 오늘도 시카고의 에이스 잭 라빈은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1쿼터 무득점과 몇 차례 실책을 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쿼터 6분 57초를 소화하는 동안 3점 4개를 포함해 무려 20점을 폭발시키며 뉴올리언스 수비코트를 불태웠습니다. 이는 라빈의 개인 통산 11번째 한 쿼터 20점 이상 기록으로 직전까지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과 함께 공동 8위에 있던 라빈은 두 선수를 제치고 해당 부분 단독 8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득점은 32점으로 오늘도 30점 이상을 기록한 라빈은 두 경기 평균 33점을 올리고 있으며 야투율까지 본다면 S급 스코어러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시즌 막바지에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카고는 내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백투백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꺾고 개막전 패배를 딛고 시즌 첫 승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려 47분 10초 동안 단 한 번도 리드를 가져가지 못하던 경기였지만 팀의 클러치 집중력과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거부하는 퍼포먼스로 인해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네요. 참고로 필라델피아는 접전 상황이었던 마지막 5분 동안 1점에 그쳤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시즌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왜 본인이 리그 최고의 선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줬고 라마커스 알드리지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직접 보여줬지만 가장 눈에 띄는 기록은 제임스 하든의 3점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패티 밀스가 오늘도 3점 3개를 모두 넣으며 시즌 3점 성공률 100%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게 더욱 눈에 띌 수 있겠지만 3개의 3점을 적중시킨 하든의 누적 3점 성공 개수는 2452개가 되었고 이 기록은 직전까지 4위에 올라있던 카일 코버의 2450개를 제친
역대 단독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3위는 2560개의 레지 밀러로 108개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지난 시즌 44경기를 뛰면서도 121개의 3점을 넣은 하드닌지라 80경기가 남아있는 브루클린의 일정상 이번 시즌 내로 밀러의 기록까지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의 다음 상대는 25일 시즌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샬럿 호네츠로 브루클린은 이 경기를 통해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브루클린 네츠와 경기를 치렀죠. 처참했던 결과를 떠나서 벤 시몬스는 결국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의 기사에 따르면 시몬스는 현재 정신적으로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몬스는 닥 리버스 감독과 조엘 엠비드를 포함한 필라델피아 구단 전체와 이야기를 나눴고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화를 했고 시몬스 본인은 오늘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뛰고 싶지만 현재 정신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데릴 모리 사장이 시몬스 트레이드는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고 시몬스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와 트레이드하는 방법만을 생각한다 밝혔는데요. 시몬스의 이번 시즌 연봉은 3,300만 달러이며 이 금액은 시몬스가 2019년에 맺은 5년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 중 2년 차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시몬스가 2019-20 시즌 올 NBA 팀에 선정되며 팀 셀러리 캡의 25%에서 28%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현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벤 시몬스를 지지하는 의견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동료인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그 없는 수준의 지지층 중 한 명입니다. 해리스는 시몬스의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두고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만약 시몬스가 돌아온다면 그들의 형제를 사랑으로 포용할 것이며 코트에서 할 일을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 역시 시몬스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개선점이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장기 방영 예정인 시몬스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가 경기를 치렀죠. 스테픈 커리가 1쿼터에만 25점을 폭발시키더니 총 45점을 올리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는데요. 커리의 활약에 가려져 그렇지 클리퍼스의 풀조지 역시 좋은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18점이나 벌어졌던 스코어를 뒤집는 과정에서 조지는 2쿼터에만 16점을 올리며 맹활약을 보였는데요. 조지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상대였던 커리를 수비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그 방법은 참 간단했는데요. 바로 5명의 선수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의 말에 따르면 커리는 완벽한 공격 패키지이기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분명 커리의 3점이 좋지만 돌파 후 레이업을 노리는 데에도 아주 능숙하고 오프더볼 모브로 빈틈을 찾는 방법을 마스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커리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5명의 선수 전원이 커리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며 꾸준한 압박을 통해 커리를 지치게 만들어야 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록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카와이 레너드 없이도 괜찮은 경기를 선보인 클리퍼스는 내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어제 애틀랜타 호크스가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렸죠. 이 경기가 관심 있던 이유는 바로 2018 드래프트를 통해 NBA에 입성한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 영의 맞대결이자 두 선수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은 이 구도를 인정하면서 좋은 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은 두 선수가 같은 드래프트 출신이자 맞트레이드가 되었기에 당연히 경쟁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고 두 선수 모두 높은 수준의 경기를 치르고 있고 경기 외적으로는 연락도 나누는 친구 사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두 선수를 두고 경쟁을 만들어내는 이런 류의 일이 좋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영이 추구하는 건 팀의 승리를 돕는 거라며 돈치치와의 라이벌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인정하지만 그게 팀의 성공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스포츠에서 라이벌 구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4년차에 접어든 두 선수가 꾸준히 좋은 경기를 선보이길 바랍니다. 애틀랜타와 댈러스는 내년 2월 7일 댈러스의 홈구장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센터에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어제 미러키 벅스를 압도하며 기분 좋은 시즌 스타트를 끊었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든 모습으로 본인들이 이번 시즌 강력한 동부의 우승 후보임을 잘 보여줬죠. 이 중심에는 리더 지미 버틀러 특유의 농구를 대하는 자세와 친화력이 있다는 평이 많은데요. 특히 토론토 랩터스를 떠나 팀에 합류한 카일 라우리는 버틀러와 상당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버틀러는 미러키와의 경기 후 동료들이 내일이 딸의 생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비싼 선물을 원한다며 재치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라우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10만 달러라는 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라우리가 버틀러 딸의 생일에 뭘 사줬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10월 23일 주간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should I do? I just don't get all this. What just passed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ip is away.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But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I'll just walk away.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ah ha ha. Oh, we are gonna be okay. When you're tired, when it's hard, we sing together. Oh la la la. Don't worry, it'll be okay. I'm just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anna stay by your side. Ooh, I'll be with you. I don't know, oh, what should I do? I just don't get all this. What just passed by you?